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상시 보고 문제를 풀이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상시 보고 문제 2회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용의 특수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여기 보시면 미용 시술 시 우선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미용사 자신의 의사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새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요, 미용 소재는 고객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딱 봐도 답은 나번이죠. 그리고 답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제작하고 완성해야 한다. 맞고요. 부용예술로 여러 가지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미용의 특수성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 다, 라가 맞는 말이죠. 작업 대상의 높이와 자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요,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번, 작업 대상의 위치는 심장의 높이와 평행한 것이 좋다. 이거 심장의 높이와 평행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업 대상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시술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요. 틀린 거 나번이겠죠? 다번, 작업 대상의 위치를 심장보다 낮게 두고 시술하면 우려를 일으킨다. 외워두시고요. 작업 대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드웨이브를 창시한 사람은 스피커먼이에요. 스피커먼. 마셸 그라우터는요, 아일론에 의해서 아일론의 열로 일시적으로 웨이브를 준 거를 개발한 사람이 마셸 그라우트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찰스 네슬레는요, 알카리와 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파이럴식 웨이브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셉 메이어는요, 크로키노일식에 의한 힛 퍼머넌트를 고안해냈다. 여기 있는 설명을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여러분 거 보시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번, 빛의 기능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두발을 정발한다. 맞는 말이고요. 비듬 제거에 사용한다. 커트를 정확히 다듬은 기준 역할을 한다. 맞지요? 가, 나, 다는 빛의 기능으로서 맞는 말이고요. 얼굴이나 목에 붙은 잘린 머리카락과 비듬을 털어내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요, 페이스 브러쉬를 말합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 라번. 아이론의 구조와 명칭이 잘못된 것은? 여기 보시면 둥글고 긴 막대 형태이고 로드라고 부른다. 이거는요, 프롱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칭, 가번이 틀렸어요. 프롱. 그리고 그루브 핸들, 그루브 손잡이고 업핸들이라고도 부른다. 이게 그루브 핸들이고요. 프롱 핸들은 프롱 손잡이고 다운 핸들이라고도 부른다. 그루브는 홈이 파져 있는 반원형으로 셀이라고도 부른다. 각각의 명칭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콜드웨이브의 제2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 보시면요, 시스틴을 변형된 상태로 결합시킨다. 맞고요. 제2액의 주제는 산화제이고 과산화수소, 취소산 나트륨, 취소산 칼륨이 사용된다. 이러한 문장도 외우세요. 과산화수소, 취소산 나트륨, 취소산 칼륨.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한다. 맞고요. 가, 나, 다는 이액에 관한 설명이 맞습니다. 라번, 시스틴 결합을 환원시키고 시스틴의 구조를 분리되게 한다. 이거는요, 제2액에 관한 설명이에요. 각각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컬의 루프가 귓바퀴를 따라 말리고 두피에 90도로 세워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요, 포워드 스탠드 어컬러라고 합니다. 리버스 스탠드 어컬러는요, 컬의 루프가 귓바퀴 반대 방향으로 말린 것을 말해요. 그리고 리프트 컬은요, 컬의 루프가 두피에 45도로 세워진 거고요. 플랫 컬은 루프가 두피에 0도로 납작하게 눕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브러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세척한 후에는 아래로 향하게 한 후 그늘에서 말린다. 맞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털의 재질을 잘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헤어용 브러쉬 털은 탄력 있고 빳빳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커트시 정확하게 다듬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이거는요, 빗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나, 다는 브러쉬에 대한 설명, 라는 빗에 대한 설명. 이것도 알아두세요. 브런드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두 발에 물을 적신 후 레이저로 커트를 하는 기법이다. 이건요, 웨트 커트라고 합니다. 웨트 커트. 그리고 퍼머넌트 웨이빙을 시술 전에 하는 커트는요, 프레 커트를 말하는 거고요. 직선으로 커트하는 기법으로 클러 커팅이라고 한다. 이거 맞습니다. 브런트 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번이에요. 외워두시고요. 두 발의 길을 짧게 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머리숱을 감소시키는 기법은 틴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랜드 3분의 1 이내의 두 발 끝을 테이퍼하는 경우로 두 발의 양이 적을 때나 두 발 끝을 테이퍼해서 표면을 정돈할 때 하는 테이퍼링은 답은 엔드 테이퍼입니다. 여기서 노멀 테이프는요, 2분의 1 이상에서 테이퍼링 하는 거를 말하고요. 딥 테이퍼는요, 3분의 2 지점에서 테이퍼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발이 고객의 머리에 잘 맞도록 하기 위해 머리 둘레의 치수를 재기 위한 올바른 설명은 가번,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으로부터 각각 양측까지 길이를 잰다. 이거는요, 이마폭의 치수를 잴 때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으로부터 귀의 약 1cm 위를 지나 네이프의 움푹 들어간 지점을 지나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이마의 헤어라인 중심점에 이르는 길이를 잰다. 이것은요, 정답은 머리 둘레 치수를 잴 때가 나번이에요. 그리고 다번 같은 경우는요, 이마의 헤어라인에서 정중선을 따라 네이프의 움푹 들어간 지점까지 길이를 잰다. 이거는 머리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번은요, 왼쪽 귀의 약 1cm 위 지점에서 크라운을 가로질러 반대쪽 귀의 약 1cm 위 지점에 이르는 길이이다. 이거는 이제 머리 높이를 잴 때를 말합니다. 각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저항성 두발을 염색하기 전 행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염색제의 침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시술 전에 모발을 연화시키는 거 맞고요. 암모니아수 0.5ml와 과산화수소 30ml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사전 연화 기술을 프레소프트닝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염색 전 패치 테스트는요, 48시간 동안 실시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 라번이죠? 가, 나, 다 외우세요. 두상의 특정 부위에 볼륨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헤어피스는요, 위글렛, 특정 부위에 볼륨을 주는 가발, 위글렛이고요. 위그는요, 전체 가발을 말합니다. 폴은요, 짧은 머리를 길게 보이도록 접착하는 거, 길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게 폴 가발입니다. 부분 가발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두 발에 부착된 제1액을 씻어내는데 가장 적당한 린스는 무엇인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플레인 린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거죠. 이거 중간 린스라고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15번. 퍼머 제1액 처리에 따른 프로세싱 중 언더 프로세싱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여기 보시면요, 언더 프로세싱을 할 때는 웨이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언더 프로세싱일 때는 처음에 사용한 솔루션보다 약한 제1핵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맞고요. 제1핵을 처리 후 두바리 테스트 컬로 언더 프로세싱 여부가 판명된다. 맞습니다. 여기 제1핵의 유효 작용 시간이 프로세싱 타임 이상으로 제1핵을 두발에 방치한다. 이거는요. 오버 프로세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나, 다는 언더 프로세싱, 라는 오버 프로세싱. 각각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삼화시대 두발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포로나 노예는 머리를 깎아서 표시했고요. 계급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수장급은 관물을 썼다. 그것도 계급이 있었다는 거고,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다. 라번 연인들은 얹은머리, 쪽머리, 풍기머리, 중발머리를 다양하게 했다. 이것은요. 삼국시대 고구려 여인들의 머리 형태를 말합니다. 답은 라번. 여러분 삼한시대 가, 나 다 외우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발의 성장이 멈추고 전체 모발의 14에서 15를 차지하며 가벼운 자국에도 모발이 쉽게 빠진다. 뭘까요? 이때는 휴지기를 말하죠. 성장기 때는요. 이제 모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인데 지금 내 모발에서 85에서 95%가 성장기에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기는요. 모든 증식이 멈추고 모유두와 모구가 분리되는 시기고요. 3주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기는요. 모낭이 수축되면서 모근이 위로 올라가서 탈락하는 거예요. 휴지기. 다음은 신진커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불필요한 두발을 불로 태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신진커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하고요. 나이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갈라지거나 잘라진 두발로 영양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다. 맞고요. 온열 자극으로 두발을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맞습니다. 이거 직선으로 커트한다. 이거는요. 브런트 커트를 말합니다. 가, 나, 다는 신진 커트에 대한 거. 이거는 브런트 커트에 대한 거. 이것도 각각 알아두셔요. 다음은 19번. 여기 보시면 미용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순서가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일단 먼저 소재, 구상, 제작, 보정. 소재, 구상, 제작, 보정. 가번 맞고요. 컬의 목적이 옳지 않은 것은 컬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볼륨을 주기 위해서고요.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또한 플러프를 주기 위해서예요.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염색으로 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나번이에요. 손바닥, 발바닥 등 비교적 피부층이 두터운 부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엘라이딘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표피세포층은요. 투명층을 말하죠. 우리 투명층은 인체에서 두고 손바닥, 발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독물질 때문에 그렇다. 엘라이딘의 특징은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다 연결이 되죠? 외워두세요. 복습 한번 해본 거였어요. 다음은 22번.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비타민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 틀린 것은 여러분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요. 각기증에 걸리고요. 비타민 D. 옆에서 보면 이거 척추, 허리가 구부러진 거 있죠? 뭐라고 했죠? 구루병. 괴혈증은요.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 괴혈증에 걸리는데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괴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A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눈이 튀어나온 거 같죠?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거. 무채들이 야맹증이고요. 비타민 E는요. 불임증. 아시겠어요? 외워두세요. 정상 성인의 경우 각질형성 세포가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 세포로 변화하면서 피부 표면으로부터 탈락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각질 주기화를 말하는데요. 이 말뜻을 쉽게 얘기하면요.
기저층에서부터 각질형성 세포가 올라오잖아요. 기저층에서 유국층을 지나 과립층을 거치고 투명층을 지나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피부 주기를 말하는데 정상 성인은요 28일이 걸려요. 또는 28일을 7로 나누면 4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정상 성인 4주.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피부 재생이 빨라요. 그 피부가 탱탱하고 포송포송하고요 좋죠. 왜냐? 재생이요 빨리빨리 돼. 일주일 혹은 7일. 42일 이상이다. 이거는 노인들은요 피부 재생이 느려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면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탁하고. 이게 노인 피부 아시겠죠? 화장품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화장품법에서 기능성 화장품은요 미백에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주름 개선이 돼야 되고, 자외선 차단해야 되고요, 또한 피부를 갈색으로 태우는 태닝 효과가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그러면 답은 나번이죠.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화장품 제조의 3대 기술, 3가지 주된 기술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용화 기술, 분산 기술, 유화 기술 외우셔야 돼요. 가용화, 유화, 분산 이 3가지 시험에 단골로 잘 나옵니다. 26번. 착색 완료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착색 완료는요 무기완료고요. 무기완료들의 특징은요 커버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착색 완료는요 말 그대로 색을 부여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시면 제품을 부드럽게 하고 땀과 피지를 흡수한다. 이거는요 체질 완료에 해당됩니다. 외워두세요. 땀과 피지를 흡수하는 거 체질 완료에 해당된다. 다음 중 향수의 부양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농도가 짙은 거예요. 가장 높은 게 퍼퓸이죠. 퍼퓸에다 물 섞었다. 오드 퍼퓸. 오드 퍼퓸, 오데 퍼퓸 똑같아요. 이건 이제 불어 발음 읽었을 때 오데 퍼퓸이고요. 영어는 오드 퍼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서 오드 토일렛, 그 다음에 오드 콜롱, 오데 콜롱. 순서 나열이 맞는 것은요 답번이에요. 그 여러분 오드 콜론류, 오드 코롱, 오데 코롱, 오드 콜론류 같은 경우는요 부양률이 3에서 5%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5%. 다음은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의 구성으로 강한 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교원 섬유, 콜라겐, 엘라스틴, 탄력 섬유. 얘네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진피층이죠. 진피의 어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망상층. 교원 섬유 콜라겐은요 뭐랑 관계 있다고 그랬었죠? 주름. 엘라스틴은 탄력. 그리고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물질 무코다당류. 아시겠죠?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당질이라고도 하며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열량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장에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로 흡수된다. 탄소, 수소, 산소. 이게 여기까지가 탄소, 수소, 산소가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고요. 질소는요 단백질을 말해요. 이게 틀렸죠? 질소가 빠졌어야죠. 탄수화물 소화 흡수율은 99에 가깝다. 그리고 한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에크린선, 아포크린선을 한선이라고 그래요. 땀샘. 여기 보시면은 체온 조절 기능과 세균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하루에 땀은 500ml에서 1000ml 정도 배출한다. 바카스병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은요 입술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한다. 입술을 제외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한선은 입술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한다. 꼭 외워두세요.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다. 에크린선은 소한선, 땀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포크린선은 대한샘, 채취선이라고 했습니다. 아포크린선은 특정 부위에 분포하고
피지선, 모공을 타고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백색 물질을 배출합니다. 다음은 31번.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요. 피부는 강력한 보호작용을 지니고 있다. 그쵸? 멜라닌 형성세포, 각질 형성세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공부했었죠. 그리고 우리 피부는요.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땀 분비를 통해서 여름에는 더울 때는 땀을 배출하죠. 보통 돼지들은요. 땀샘이 없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단으로 떼죽음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환자들,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땀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땀 분비를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한다. 그게 바로 한선이 하는 일이에요. 에크린샘.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요. 기능이 아닌 것은 나번이죠. 잘못 설명하고 있죠. 피부는 땀과 피지를 통해 노폐물을 분비 배출한다. 그리고 피부도 호흡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는요. 물에 잘 녹고요. 색과 냄새가 거의 없고 소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제품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전기 발생을 억제시킨다고 그랬죠. 정전기 발생을 억제시키는 거 섬유 유연제라던가 헤어 트리트먼트라던가 린스,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거예요. 틀린 것은 라번이죠. 정전기를 억제시키죠.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이요. 가, 나, 다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33번. 색소 침착 작용을 하며 인공 선탱에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선텐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참고로 선텐 하죠. 여기요. 이거 따서 UV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VA. 외우기가 쉽죠?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외우세요. 선텐. UVA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피부암을 깡셀이라고 그러나? 영어로 보시면요. 암을요. 캔설이라고 그래요. 그때 C. UV 피부암이랑 관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UVB는요. 우리가 피부가 타는 것은 번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B, 번. UVB 때문에 피부가 탄다. 번이 발생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34번.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요. 성냥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동그란 거 머리 부분은요. 물이랑 칠하고요. 긴 부분 꼬리는 오일이랑 칠해요. 친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반대로 표현을 했죠. 자, 계면활성제의 피부 자극이 큰 거는요. 양이온성, 그 다음에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입니다. 틀렸죠?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어 화장술, 가용화제, 크림이 유화제,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등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맞는 거 외우시면 되겠죠.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된다. 이거는요.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말합니다. 다음은 다음 중 영양소와 그 최종 분해의 연결이 옳은 것은, 탄수화물은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 분해 산물은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프리집에는 아마 2당류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오타를 좀 제가 잘못 쳐서 그렇고요.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맞고요.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눠집니다. 분해됩니다. 다음은 36번. 감염병 관리 대상자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사람은, 답은 건강보균자.
건강보균자는요, 병원체에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미약해서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현성 감염자는요, 환자를 말합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여기서 보시면 폴리오, 천연두,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고요. 발진티푸스는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형태인 리케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몇 프로를 차지하나? 여기 보시면요, 공기 조성 보시면요, 78% 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20% 이상 차지하는 게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03%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감염병 예방법 중 제1종 감염병 환자의 배설물 등을 처리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불로 태워야죠. 소각법. 병균에 오염된 것을 처리한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처리되는 건요, 소각법이에요. 환자가 사용한 물건, 계달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처리하기에 소각법이 가장 깔끔하고 위생적입니다. 다음은 40번. 이거 중요합니다.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공중보건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가장 신뢰성 있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외웠죠.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12개월 미만의 사망아 수를 말하는 거죠. 출생아 1000명당 12개월 미만의 사망아 수를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고, 이거는 한 국가의 공중 보건을 평가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신생아 사망률은요, 참고로 28일 아래에 사망한 애들, 신생아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분실로 인해 재교부 받았을 때 잃어버린 면허를 찾을 경우 반납해야 할 기간은 언제예요? 지체 없이, 찾으면 지체 없이 넘기라고 했죠? 41번 가번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줘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아시겠죠? 42번 다음 중 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이거 뭘까요?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 있고요.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능합니다. 외국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활동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면허증을 가진 자죠. 다번이 안 되고요. 라번은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3번 넘어갈게요. 임용사의 미용업소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는 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뭘까요? 질병으로 영업소까지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임용할 수 있고요.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행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이 아니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활동할 수 있죠. 그거 가능하다고요. 44. 공중보건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뭘까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외워두세요.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이 말은 뭐예요? 노인복지법이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게 틀렸죠.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환경보건, 질병관리, 보건관리다. 여러분 돌발 퀴즈로요. 기생충 질병관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여기 셋 중에서. 질병관리라고 했죠. 그리고 모자보건이라던가 가족계획, 가족적인 분위기가 난다. 이러면 보건관리구나. 알아두세요. 공중보건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함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은 45번.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미용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외우세요. 지문 자체를 외우세요.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으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시고, 46번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균 증식이 가장 적합한 수소 이온 농도는요. 뭐예요? 알칼리 범위라고 그랬죠. 답은 pH 6에서 8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문을 실시할 경우가 아닌 것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정지할 때 청문을 실시할 수 있고요.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때 할 수 있고요.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요. 그리고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 같은 경우는요, 개선 명령에 해당됩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요, 개선 명령에 해당합니다. 48번 임의용 업소 내에서 게시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 임의용 신고증 있어야 되고요.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있어야 되고요. 요금표, 개설자의 건강진단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답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게시하지 않아도 돼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의용 업소의 조명 기준은요, 정말 중요하죠. 75룩스 이상. 100룩스는요, 가정집일 경우. 자, 감각온도의 3대 요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묶어서 외우라고 했죠. 기온, 기류, 기습. 기온, 기류, 기습. 아시겠죠? 돌발 기준. 인간이 느끼는 최적 기온 뭐라고 그랬어요? 16에서 20도죠? 또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70%이다. 잘 나옵니다. 다음은 51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뭐예요? 이거 문장을 아예 통째로 그냥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중위는요, 2년마다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 주기 방법, 위생관리 등급은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그리고 위생관리 등급은요, 3등급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나요? 최우수 업소, 우수 업소, 일반 관리 대상 업소. 그리고 자외선 종류 중 장파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장파장은요, UVA. 뭘까요? 장파장 같은 경우는요, 일상에서 접하는 광선이고 선텐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 파장이 190에서 290 나노메타이다. 살균 작용과 소독 작용을 한다. 대기 오존층에서 흡수한다. 이건요, UVC에 해당됩니다. UVC는요, 단파장이라고 그랬어요. 파장이 짧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다. 아시겠죠? 다음은 53번. 여기 보시면 세균의 독소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은 뭘까요? 파상풍.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순화 독소에 나오면 다음은 사균 백신에 대한 건 어떤 거고, 다음엔 생균 백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면 순화 독소를 활용한 예방접종은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그렇다면 여기서 사균 백신을 활용한 것은요, 폴리오, 콜레라, 장티푸스. 폴리오, 콜레라, 장티푸스는 사균 백신을 활용한 거 아시겠죠? 자,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 물에 녹아있는 유리산소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DO, 용존산소량. 중요해서 제가 풀이까지 써놨어요. 이거 이렇게 음미하면서 외워보세요. DO는 용존산소량으로, 용존산소가 높을수록 오염이 낮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BOD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고 BOD 요구량이 낮을수록 오염도는 낮다라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번. 관련법상 제2군에 해당되는 감염병은요. 풍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1군, 아니 황열은요.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는요. 1군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1군 감염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한테 해가 미칠 영향이 크다. 이건 즉시 신고하셔야 돼요. 즉시 신고. 1군에 해당하죠. 그리고 2군, 3군, 4군도 즉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요. 돼지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요. 돼지는 유구존충, 살모넬라증, 일본 내염이 있고요. 발진티푸스는요. 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7번 전염병 생성 과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여기 보시면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된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리케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염병의 전파 수단은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공기 전파가 있는데요. 직접 전파는 신체 접촉했을 경우, 간접 전파는요. 이제 오염된 물건, 개달물,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으로 전파되는 게 간접 전파고요. 공기 전파는요. 재채기라던가 대화, 기침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공기 전파라고 합니다. 전염되는 수단. 여기 직접 전파 아니죠. 대화, 기침, 재채기는 공기 전파라고 했죠. 직접 전파는 신체 접촉. 답은 새로운 숙주는 피부를 통해 호흡을 통해 소화기를 통해 침투한다. 다음은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명은요. 간접 조명. 이것도 외우세요. 심심하면 나옵니다. 59번.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오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보시면요.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이 있는데 사상충, 모기를 매개로 옮기는 질병이라고 했죠. 사상충, 모기. 그리고 기생충 중에서 산란과 동시에 감염 능력이 있고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집단 감염이 가장 잘 되는 기생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요충. 지금까지 보건문제 2회분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회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